그러면 1위 안에 있는 박테리아와 pH 내성을 보면 루미노코커스 같은 경우는 섬유소 분해하는 박테리아인데 pH가 6.15 정도까지 잘 견딥니다. 파이로박터 숙시노겐이라는 건 섬유소 분해하는 박테리아인데 그 pH 6.0 정도에 잘 견딥니다. 메가스페라 엘스테니 같은 균은 젖산 이용균인데 pH 4.9 정도에서까지 잘 자랍니다. 견딥니다. 스트레프토코커스 보비스 같은 경우는 젖산을 생산하는 균인데 pH 4.55까지 견딥니다. 이런 pH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pH가 떨어지면 젖산 생산하고 젖산이 생성되면 그걸 이용하는 균들이 많이 생기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미생물 균총이 세균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1위 안에 있는 박테리아는 1위 안에 있는 전체 세균의 무게의 60 내지 90% 주로 이제 한 세대 간격 20분에 한 번씩 새끼를 치는 거고요. 완추유액 밀리리터당 약 25에서 80억 정도의 마리수가 있습니다. 프로토조아는 전체 무게의 10%에서 40%, 세대 간격이 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상당히 깁니다. 숫자가 많이 안 늘어나는 거죠. 밀리리터당 마리수도 적습니다. 곰팡이는 전체 무게의 5 내지 10%, 세대 간격은 24시간, 아주 소량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곰팡이가 하는 역할은 식물 세포벽 파괴가 주 임무입니다. 조사료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얘들이 역할을 못하는 게 됩니다. 반추위 미생물은 그 중에 박테리아는 많은 아종을 가지고 있는데 약 200종 이상이 됩니다. 10의 7승 밀리리터당 농도인 것이 25종 정도 되고 밀리리터당 전체 마리수로는 10의 10승에서 12승 정도, 99.5%가 현기성 조건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를 열어서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얘들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반추인의 박테리아 그룹은 액상 상태에서 자유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살고 있고 사료입자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고 어떤 거는 확실하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반추위 상피세포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프로토조아와 곰팡이 표면에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테리아 부착이 어떤 이익을 가지고 오느냐. 박테리아가 사료입자에 소화되기 쉬운 표면을 점유하는 것을 배워하는데 그래야 효소와 사료, 기질을 함께 가져오고 안추위에 있는 프로테아제로부터 미생물 효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부착이 방해받거나 감소되면 섬유소의 소화는 크게 감소한다. 반추위에서 미생물의 보유 시간은 소화 기능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화력이 좋아진다. 프로토조아의 포식력을 감소시키게 되고 반추 동물에게 과잉의 지방 섭취는 조사의 코팅에서 박테리아 부착을 방해해서 결국은 소화율이 떨어지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반추 동물의 사료에는 지방을 첨가하더라도 5% 이상은 첨가하지 마라. 첨가하더라도 그 칼슘염 형태로 된 것을 첨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보호지방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우에게는 많이 안 쓰고 젖소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보호지방이 수소이온을 첨가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칼슘염을 해서 비누 냄새가 나는 게 있습니다. 기호성은 칼슘염을 만든 게 떨어지지만은 전체 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는
칼슘염 형태의 비누 냄새가 나는 제품들이 오히려 좋습니다. 프로토조아는 큰 단세포 유기체입니다. 20에서 200 마이크론 정도. 박테리아와 사료 중에 작은 입자를 섭취하고 사료 입자를 빨아들이고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숫자는 먹이 의존적입니다. 먹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프로토조아의 수는 달라집니다. 반추 프로토조아가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모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선모가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운동성이 좀 더 있고 자유유형을 좀 더 잘하고 이동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추 미생물 중에 곰팡이는 알기 시작한 지 약 한 20-30년 정도 됐고요. 숫자는 일반적으로 적다. 소화하기 어려운 섬유소의 소화를 돕는다. 그런 역할입니다. 섬유소 소화 박테리아. 섬유소를 소화하고 pH 6 내지 7이 필요하고 암모니아 형태로 질소를 이용하고 함유황 아미노산의 합성을 위해 항이 필요하다. 주로 시스틴과 메티오닌, 그다음에 아세트산, 프로피온산을 생산하고 부틸산, 이산화탄소는 적게 생산한다. 조사료 먹이로부터 유점이다. 조사료 많이 줄 때 섬유소분의 박테리아가 잘 자란다. 그렇게 결국은 pH가 중성에 가까울 때 잘 자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밀로스분의 박테리아. 아밀로스는 전분, 당을 소화하는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전분 소화하고 필요한 pH는 5에서 6 정도. 암모니아 또는 펩타이드로서의 질소를 이용합니다. 프로피온산, 부틸산, 그리고 젖산을 생산합니다.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곡물 먹이로부터 우정, 그리고 농사를 많이 먹일 때 주로 이 아밀로스분의 박테리아가 우점이 된다는 거죠. 곡물 먹이로 급속한 변화는 젖산 가산증을 유발한다. 결국은 pH의 급격한 감소가 젖산 가산증을 일으킵니다. 메탄 생산 박테리아. 메탄을 생산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미생물에 의해 이용이 됩니다. 반추동물 에너지 손실의 대표적인 겁니다. 트림에 의해서 반출된다. 에너지 손실의 대표적인 게 이게 공기 중으로 메탄이 배출되면서 그래 되는데, 메탄은 CH4라고 했죠. 전체의 탄소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양이 손실되는 거죠. 실질적인 양은 이산화탄소보다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게 적지만은 분자에서 차지하는 탄소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미생물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여기 반추위라고 생각했을 때 반추위에 이 조섬유를 먹고 매트를 생성한 거고, 위에는 가스 상태, 가스가 들어있고, 밑에는 결국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에게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미생물이 활발하게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소의 능력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먹이 요인이 주로 이제 배합비 변화로 빠르고 극적으로 억제됩니다. 미생물의 안정화에는 3 내지 4주 소요된다. 우리가 사료, 물론 조사료도 포함. 이걸 교체 시기에는 서서히 천천히 해야 된다. 3 내지 4주에 걸쳐서 사료나 조사료를 교체해야지, 오늘까지 먹이 등갈대를 바로 끊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료와 사료를 한꺼번에 교체를 해보면
한 달 동안 정체가 평균이 제로가 됩니다. 그게 결국 미생물이 적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료 양에 따라서 제한됩니다. 결국 불포화 지방의 가행무기. 불포화 지방이라는 건 우리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일 때 결국은 불포화 지방이 되는데, 이런 지방들은 앞에서 조사료에 코팅을 해서 미생물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미생물이 성장이 안 돼서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고 섬유소 소화와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고 지방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근데 이제 칼슘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위에서 1위에서 분해 안 되고 4위의 산성 조건에서 칼슘과 지방이 떨어져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구조성 탄수화물의 가해. 반추의 pH가 떨어집니다. 비구조성 탄수화물은 결국은 우리 농우사료가 가행되게 주게 되면 결국은 반추위 가산증으로 pH가 떨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주느냐, 여러 번 주느냐. 여러 번 주는 게 이 pH가 덜 떨어진다. 그보다 TMR을 무제한으로 안 떨어지게 계속해서 공급하게 되면 더 pH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미생물 성장이 좋은 겁니다. 사료용 보리나 밀같이 급속 발효가 일어나는 걸 배합비에 많이 넣게 되면 한꺼번에 산이 많이 만들어져서 결국 가산증으로 갑니다. 가산증을 막기 위해서는 젖산 이용과 생산이 균형이 되어야 되는데 생산되는 걸 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쌓여서 가산증이 됩니다. 미생물 성장을 극대화하는 먹이 요인은 건물 섭취량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물 섭취량을 제대로 하게 되면 결국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균형된 탄수화물과 단백질 공급을 동시 제공. 단백질 소스하고 탄소 소스가 같이 분해돼서 미생물이 이용해야 그 박테리아 자신의 아미노산 합성을 위해서 사실 이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암모니아가 너무 많이 생기든가 한꺼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생기든가 하면 공기 중으로 해서 대기 오염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에코 사료라 해서 친환경 사료, 가스로 해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가 좀 덜 허비되는 그런 배합비의 그 사료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사료를 변화할 때는 가능한 한 천천히 4주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소화 사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반추위 pH를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중간에 떨어지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먹고 욕심을 부리고 한꺼번에 분해돼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TMR을 급여하게 되면 반추위 pH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여러 번 계속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사료를 하루에 2번 공급하면 사료주가 한 2시간 정도 되면 pH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살만해지면 또 사료를 주면 뚝 떨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미생물이 이 일정선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죽게 됩니다.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다시 숫자가 늘어나서 소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비육 농가들도 하루에 3번, 4번까지 주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